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는 상상 속에서 보이는 장면과 행동들로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와우. 86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앞에는 돈에 대한 거지만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볼게요. 자, 상상 활동의 선봉에 서 있는 주의력은 눈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해 감각이 이끄는 대로 외부적인 것에 머물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내면에 머물며 소망이 성취된 상태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인식에서 관념적인 인식으로 넘어가려면 다시 말해 보이는 상태에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로 넘어가려면 상상 속에서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면 보고 듣고 하게 될 것들을 가능한 한 실제처럼 생생하게 상상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거울을 넘어 자신을 올가맨 쇠사슬을 끊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자, 2년 전 저는 심각한 혈전 증상으로 생긴 동맥경화와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뇌신경이 손상이 되었고 갑상선은 비대해졌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했고 온갖 치료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제 몸은 엉덩이부터 발가락까지 상자 속에 갇혀 철사로 꽁꽁 묶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엉덩이까지 오는 꽉 쬐는 압박 스타킹을 신지 않으면 발을 바닥에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들었던 것을 적용해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서 더 이상 강연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저의 절망감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이 담긴 엽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엽서에 담긴 바닷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난 여름 부모님과 함께 갔던 해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엽서에 있던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온통 해변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저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맨발에는 차갑고 딱딱한 모래,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차가운 바닷물, 해안가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 비록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 이 멋진 장면을 일주일 동안 상상을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아침 저는 소파에 앉기 위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앉을 수도 설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통증이 1분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증이 가라앉자 제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치 다리를 올가매고 있던 철사들이 모두 잘려나간 듯 했습니다. 좀 전까지도 속박되어 있던 몸이 어느 순간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는 서서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이는 것으로 걸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체를 통해서 길을 압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는 상상 속에서 보이는 장면과 행동들로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와우. 역시 경험담이 좋죠, 여러분들. 뭐 이런 방법이나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 이야기들도 좋지만 경험담이 재밌죠? 자, 이분이 어떤 사례였습니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죠. 심각한 혈전 증상으로 동맥경화와 관절염이 오고 뇌신경이 손상이 되고 갑상선이 비대해져 갖고 움직이지도 못했죠.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었고 정 움직이려면은 엉덩이까지 오는 꽉 쬐는 압박 스타킹을 신어야지 발을 겨우 디딜 수 있는, 그런데도 불편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우연히 친구가 보내온 엽서에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놀러갔던 바닷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아, 옛날에 부모님이랑 놀러갔을 때 진짜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 그 순간에 완전 푹 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상상을 하는 데는 돈이 들지도 않고 시간이 들지도 않고 내 몸과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상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 상상 속에 완전히 푹 빠져서 매일매일 머뭅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 동안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통증이 있었고요. 그 통증이 지나가자 갑자기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건강해졌다. 그래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오죠. 믿음으로 걸을 때 우리는 상상 속에 보이는 장면과 행동들로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은 그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 펼쳐지든 간에 내 마음속 눈, 이 상상력으로 내가 원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그 상상력이 내 현실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 그림들을 보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할 때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몸이 아픈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방금 전에 읽었던 55세 여성분처럼 우리가 매달 1억이 넘는 돈을 누군가에게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거나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정말 여러분들의 뭔가 컴플렉스들이 갑자기 장점으로 바뀐다거나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진다거나 더 예뻐진다거나 잘생겨진다거나 모든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경험담이에요. 제가 사는 집은 낡았지만 그래도 제 소유입니다.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내부를 리모델링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살라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오래된 집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새 가구도 들이고 내부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곤 새롭게 단장한 방들을 이곳저곳 돌아다녔고 페인트 칠이 말끔하게 된 집을 바라보면서 집 주변을 걸어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업자에게 수표를 건네면서 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밤에는 잠들 때마다 이 상상 속 장면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낮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밤에는 잠들 때마다 이 상상 속 장면에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냥 잠깐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상상을 한 겁니다. 상상을 시작한 지 2주가 채 못 되어 영국의 로이드 협회로부터 등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성이 제게 $7,000를 상속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쯤 저는 그녀의 오빠를 잠깐 알고 지낸 적이 있었고, 그녀의 오빠가 15년 전에 미국에서 죽음을 맞았을 때 그녀의 부탁으로 조촐한 장례식을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어떤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연락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무려 $7,000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집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던 많은 다른 것들을 다 하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금전적 가치를 따지면은 이 $7,000에 50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35만 달러, 그죠? 35만 달러고 현재 환율 뭐 대충 한 1,300원 정도 잡으면은 한 4억 5,500 정도 되더라고요. 4억 5,500. 한 1,300원 잡은 겁니다. 물론 그보다 더 높지만 지금 한 4억 5천만 원이 되는 돈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왜? 15년 전에 네가 우리 오빠 장례식장 치러줬잖아.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4억 5천을 15년이 지난 뒤에. 너무 놀랍죠 이것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리모델링 하는 상상을 계속했더니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전혀 상상 못할걸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왜 줘?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는 돈을 주는 사람이 없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도 돈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죠? 이걸 왜 줘? 이렇게 큰 돈을. 몇백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막 4억씩 막 왜 줍니까? 그것도 무려 15년 전에 장례식 해준 사람인데 생뚱맞게 들어오잖아요. 생뚱맞게.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올지. 사라져 죽어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선명한, 더 강하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 자는 상상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블레이크.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고 더 선명하고 더 빛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면 상상하지 않는 것과 진배가 없다. 자, 당신을 다른 모습, 다른 곳에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면 당신 삶을 둘러싼 조건과 환경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 다른 곳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조건, 환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일관되게 합니다.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 네빌의 책에 나온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꾸준히 합니다. 일관되게. 적어도 그 일주일 동안은, 한 달 동안은 꾸준히 합니다. 일관되게.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틈틈이 해요. 자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1분씩 2분씩 뭐 몇 분씩 계속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잠깐 시간 났어 또 상상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4억 5천만 원 넘는 돈이 들어왔다. 자, 모든 사건들은 당신의 끊임없는 상상 속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사건들을 만드는 것도 당신이고 사건들을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는 것도 당신이며 사건들의 존재를 멈추게 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인과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결합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소망을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신 창조활동이 바깥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망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이 동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106페이지 보면은 성경 문구가 조금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보이지 않는 상상 활동이 가진 창조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쟁할 가치도 없는 문제다. 인간은 상상의 활동을 통해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 안으로 불러들인다. 로마서 4장 17절. 상상의 활동으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상상의 활동이 없었다면 지어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이러한 원인 활동은 상상 속 이미지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 이미지와 결합이 일어날 때 물리적인 사건들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그림이랑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물리적인 사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자동으로. 내가 내면에 일치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렸던 그 마음의 그림과 정말로 합의를 이룬다면은 물리적인 사건들, 창조는 저절로 자동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한 결과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합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데, 그 결합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여기에서 좀 많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실수하는 건 아니고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쁘게 그리던 그림들과 새롭게 가지고 온 좋은 그림이 섞여 있는 거죠, 보통은. 내가 원하는 그림에만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서 1분만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게 안 돼요. 1분만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이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도전해보시고 성공하신다면은 카페에 와서 뭐 경험담 써주시거나 혹은 다음 주에 와갖고 얘기해주세요. 저 했는데 됐다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조차도 생각을 비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생각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망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그것도 일관되게 맞춘다는 게 생각보다 좀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나는 그게 좋아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 정도로 이제 열심히 반복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소망과 합의라는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항상 끼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변형돼서 창조가 되는 일들이 생기죠. 혹은 다른 게 창조가 되거나. 자, 사건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사건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두어야 합니다. 억지로 내가 그렇게 막 만들려고 막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모든 게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너무 애쓰고 막 버겁고 막 뭔가 인위적이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거고, 내가 딱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맞는 거다. 너무 버겁고 너무 괴롭다면은 그거는 내가 애쓰고 있는 거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창조하고 싶어서 억지로.